80kg. 그건 그저 숫자가 아니었다. 이 잔인한 제국고등학교에서 내가 완벽한 쓰레기로 취급받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었다. 내 발목은 기괴하게 꺾여 있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하지만 심야 자습실 안에 그 누구도 내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저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조롱 섞인 웃음소리만이 내 귓가를 찢어놓을 듯 울려 퍼질 뿐이었다. 야, 너희들 저 뚱뚱한 돼지 좋아하냐? 부축해보든가. 태성그룹의 후계자 한지호. 그의 나른하고 비릿한 목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아이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일제히 뒷걸음질을 쳤다. 미쳤냐? 저 살덩어리를 어떻게 감당해? 숨이 막혔다. 입술을 하도 세게 깨물어 비릿한 피맛이 맴돌았다. 시선을 돌려 전교 1등 백도진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그저 오답노트만 넘기며 무심하게 일갈했다. 난 바빠. 분수에 맞지 않는 동정은 바라지 마. 아무도 없다. 이 화려한 지옥 속에서 지독한 우울증 약 부작용으로 괴물이 되어버린 나를 인간으로 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내가 벽을 짚고 힘겹게 일어서려 하자 한지호의 조롱이 다시 한번 등 뒤로 꽂혔다. 오, 깡은 있네. 야, 네가 그 다리로 양호실까지 기어가면 내가 딱 하루 내 남자친구 해줄게. 어때?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때였다.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그 입 다물지 못해? 우리 반장. 유진이가 거칠게 소리치며 내 곁으로 다가왔다. 늘 조용했던 다른 여학생들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애워싸며 남학생들을 향해 독서를 퍼부었다. 가녀린 소녀들이었지만 그들이 내민 손길은 그 어떤 권력보다 단단하고 따뜻했다. 나는 멈춰 섰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지호의 오만한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두려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가장 멍청하고 역겨운 건 너같이 허세만 가득한 쓰레기야. 순간 교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한지호의 조소띤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통쾌하게 바라보며 나는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그 지옥 같은 교실을 빠져나왔다. 양호실에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내 방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우울증 약병들을 모조리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나를 둔하게 만들고 기억력을 갉아먹던 그 끔찍한 악약들. VB점 VN에서 생성된 음성. 서아야, 우리 딸, 제발, 엄마는 다 필요 없어. 그냥 살아만 있어줘. 혹여나 내가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집안의 날카로운 물건들을 모조리 치우며 오열하는 어머니.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어머니를 꽉 끌어안았다. 엄마, 울지 마. 나 이제 도망 안 쳐. 다시 일어설 거야. 발목에 붓기가 가라앉기까지 걸린 한 달. 나는 화장실 가는 시간만 빼고 미친 듯이 책상에 매달렸다. 구멍났던 기초를 메우고 또 메웠다. 그리고 마침내 발목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겨울의 끝자락. 나는 본격적으로 지옥의 문을 열었다. 새벽 5시. 서울의 겨울 공기는 폐부를 찌르듯이 차가웠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제국고의 거대한 우레탄 트랙 위를 나는 매일 아침 미친 듯이 달렸다. 80kg의 육중한 몸뚱이는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비명을 질렀고 땀구멍에서는 역겨운 약냄새가 섞인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입술이 터져 피가 나도 손에 쥔 영어 단어장이 땀에 흠뻑 젖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달리고 또 달렸다. 아, 씨발, 존나 역겨운 냄새. 야, 저 뚱보 새끼 한 달은 안 씻은 거 아니냐? 오전 일과가 시작될 무렵 복도를 지나가던 한지호가 코를 틀어쥐며 오만상을 찌푸렸다. 상처받았냐고? 아니,
나는 무심하게 땀방울이 맺힌 턱을 닦아냈다. 나를 구원해준 유진이와 친구들이 분노하며 그들에게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을 때 불청객이 끼어들었다. 어머, 쓰레기 반 애들끼리 아주 눈물겨운 우정이네. 제국고 S클래스의 여왕벌 이마영이었다. 그녀는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돼지가 뛴다고 백조가 되니? 몸집이 산만하니까 눈에 띄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구나. 유진이가 분노로 주먹을 쥐고 아영을 향해 달려드는 순간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잡고 앞으로 걸어나갔다. 추위와 고통으로 찢겨 피가 맺힌 내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딱 한 번이 떨림뿐이었다. 나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굴욕감을 짓밟으며 입을 열었다. 이마영, 내기 하나 할까? 그녀의 화려한 얼굴이 일순간 흥미롭다는 듯 일그러졌다. 뭐? 너 따위가 나랑?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단 한 치위 흔들림도 없는 칠흑 같은 심연의 눈빛으로. 졸업식 전까지 내가 50kg까지 빼면 네가 우리 반 아이들 모두의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해. 순간 복도에 있던 모든 아이들의 숨소리가 멎었다. 아영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좋아. 대신 네가 실패하면 넌 이 학교에서 두 발로 걸어나가지 못할 줄 알아. 발목에 붓기가 가라앉기까지 걸린 한 달. 나는 화장실 가는 시간만 빼고 미친 듯이 책상에 매달렸다. 구멍났던 기초를 메우고 또 메웠다. 그리고 마침내 발목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겨울의 끝자락. 나는 본격적으로 지옥의 문을 열었다. V 비전 VN에서 생성된 음성. 새벽 5시. 서울의 겨울 공기는 폐부를 찌르듯이 차가웠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제국고의 거대한 우레탄 트랙 위를 나는 매일 아침 미친 듯이 달렸다. 80kg의 육중한 몸뚱이는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비명을 질렀고 땀구멍에서는 역겨운 양냄새가 섞인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입술이 터져 피가 나도 손에 쥔 영어 단어장이 땀에 흠뻑 젖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달리고 또 달렸다. 아, 씨발, 존나 역겨운 냄새. 야, 저 뚱보 새끼 한 달은 안 씻은 거 아니냐? 오전 일과가 시작될 무렵 복도를 지나가던 한지호가 코를 틀어쥐며 오만상을 찌푸렸다. 상처받았냐고? 아니, 나는 무심하게 땀방울이 맺힌 턱을 닦아냈다. 나를 구원해준 유진이와 친구들이 분노하며 그들에게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을 때 불청객이 끼어들었다. 어머, 쓰레기 반 애들끼리 아주 눈물겨운 우정이네. 제국고 S클래스의 여왕벌 이마영이었다. 그녀는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돼지가 뛴다고 백조가 되니? 몸집이 산만하니까 눈에 띄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구나. 유진이가 분노로 주먹을 쥐고 아영을 향해 달려드는 순간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잡고 앞으로 걸어나갔다. 추위와 고통으로 찢겨 피가 맺힌 내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딱 한 번이 떨림뿐이었다. 나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굴욕감을 짓밟으며 입을 열었다. 이마영, 내기 하나 할까? 그녀의 화려한 얼굴이 일순간 흥미롭다는 듯 일그러졌다. 뭐? 너 따위가 나랑?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단 한 치위 흔들림도 없는 칠흑 같은 심연의 눈빛으로. 졸업식 전까지 내가 50kg까지 빼면 네가 우리 반 아이들 모두의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해. 순간 복도에 있던 모든 아이들의 숨소리가 멎었다. 아영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좋아. 대신 네가 실패하면 넌 이 학교에서 두 발로 걸어나가지 못할 줄 알아.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오만하고 멍청한 것들은 아직 모른다. 내가 밤낮 없이 씹어 삼키는 건 단순한 영어 단어나 수학 공식이 아니라는 걸. 나는 지금 나를 짓밟았던 이 잔혹한 제국고의 서열과 룰을 통째로 씹어 삼키고 있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내 몸을 무겁게 짓누르던 괴물의 허물이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2학기 개학 첫날, 늦여름의 매미 소리가 제국고의 교정을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V 비전 VN에서 생성된 음성. 나는 새로 맞춘 교복 재킷에 단추를 가볍게 채웠다. 80kg의 살덩어리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날카로운 턱선과 서늘한 눈매가 남아있었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그 비참한 뚱보가 아니었다. 체중계의 바늘은 마침내 정확히 50kg을 가리키고 있었다. 교실 뒷문이 열리는 순간 벌집 같던 교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누구? 전학생인가? 누군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내 자리, 교실 맨 뒷구석을 향해 걸어갔다. 내 걸음마다 아이들의 시선이 경악으로 물들며 따라붙었다. 서아? 윤서아? 가장 먼저 나를 알아본 것은 유진이었다. 유진이는 비명을 지르며 내게 달려와 나를 꽉 끌어안았다. 다른 친구들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내 얼굴과 어깨를 감싸쥐며 눈물을 글썽였다. 야, 너 진짜 윤서아라고? 미친. 늘 나를 괴롭히는데 앞장섰던 한지호의 목소리였다. 그의 눈은 튀어나올 듯 커져 있었고 오만했던 입은 바보처럼 벌어져 있었다. 그 멍청한 얼굴을 보며 나는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렸다. 왜? 벌레 보듯 하더니 이제 사람 같아 보이니? 한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가벼운 동요를 철저히 무시한 채 가방에서 책을 꺼냈다. 외모는 그저 복수를 위한 가장 얇은 무기일 뿐이었다. 진짜 날카로운 칼날은 따로 있었다. 한 달 뒤, 중간고사 성적 발표일. 전교생이 숨죽여 바라보는 중앙 게시판 앞. 1위의 자리에 언제나 견고하게 박혀있던 백도진이라는 이름이 두 번째 줄로 밀려나 있었다. 1등, 윤서아, 전과목 만점. 게시판 앞이 발칵 뒤집혔다. 쓰레기 반이라 불리던 우리 반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껴안았다. 나는 그 소란 속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복도 끝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과 마주쳤다. 늘 얼음장처럼 차갑고 완벽했던 백도진이었다. 그의 정갈했던 교복 넥타이가 살짝 흐트러져 있었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명백한 균열이 가 있었다. 윤서아, 네가 어떻게? 그가 억눌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그의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 예전 그가 내게 했던 방식 그대로 무심하고 싸늘하게 내뱉었다. 백도진, 넌 참 바빠 보이네. 분수에 맞지 않는 1등 자리에 대한 동정은 바라지 마. 과거 그가 내게 뱉었던 독서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자. 그의 오만했던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졌다. 창백해진 그의 주먹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며 나는 가볍게 실소를 터뜨렸다. 나는 헐떡이는 그를 뒤로 한 채 멈춤 없이 걸음을 옮겼다. 한지호의 당황한 눈빛도 백도진의 부서진 자존심도 내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나를 조롱했던 제국고의 여왕. 이마영의 무릎을 꿇리는 것뿐이었다. 제국고등학교 졸업식 날, 대강당은 화려한 꽃다발을 든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모두가 웅성거리는 가운데 나는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내 발밑에 차가운 체중계 하나를 내려놓았다. 강당 안의 공기가 일순간 팽팽하게 당겨졌다. V 비전 VN에서 AI 음성 기술 체험. 이마영. 내 목소리가 강당의 스피커를 타고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S클래스 맨 앞줄에 앉아있던 나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올라와. 약속 지켜야지.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던 제국고의 여왕벌은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단상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체중계 위로 올라간 내 몸무게는 정확히 49kg. 그 숫자를 확인한 이마영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그녀는 쓰레기 반이라 불리던 우리 반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해 그 화려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그 순간 유진이를 비롯한 우리 반 아이들의 환호성이 강당이 떠나가라 터져나왔다. 아이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단상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1년 전 80kg의 괴물이었던 나를 향해 웃어주던 그 따뜻한 얼굴들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 시간은 흐르고 나는 한국 최고의 명문대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숨막히던 과거의 허물을 완전히 벗어던진 나는 완벽하게 내 삶을 통제하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몇 년 뒤 고등학교 동창회 날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 내가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쏠렸다. 수군거리는 소리 사이로 최고급 수트를 차려입은 한지호가 샴페인 잔을 들고 자신만만하게 다가왔다. 철없던 재벌 후계자는 제법 그럴싸한 젊은 CEO의 탈을 쓰고 있었다. 윤서아, 더 예뻐졌네. 그가 끈적한 시선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웃었다. 어때? 이제 내 옆자리에 설 자격 충분히 증명했잖아. 나랑 만나자. 너한테 태성그룹 안주인 자리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어. 나는 가만히 그를 쳐다보았다. 돈이 있고 잘생겼으니 과거의 잘못쯤은 자신이 고개 한번 숙여주면 당연히 용서받을 거라 믿는 저 얄팍하고 오만한 뇌 구조. 나는 그가 내밀었던 샴페인 잔을 차갑게 밀어내며 입을 열었다. 한지호, 본인 분수에 맞지 않는 걸 탐내면 역겨워진다는 걸 알아야지. 안 그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졌다. 과거,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던 뚱뚱한 내게 그가 뱉었던 쓰레기 같은 폭언. 나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말을 그의 심장에 쑤셔 박았다. V 비전 VN에서 AI 음성 기술 체험. 네가 성공한 CEO든 태성그룹 후계자든 내 눈엔 여전히 덜 떨어진 쓰레기일 뿐이야. 역겨우니까 꺼져. 한지호의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이 파르르 떨렸다. 그의 일그러진 자존심을 구둣발로 무참히 짓밟은 나는 멈춤 없이 뒤를 돌았다.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자는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던 악마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나를 끌어올려준 따뜻한 손길들만 기억할 뿐. 서아야, 여기야, 여기. 저 멀리서 유진이와 친구들이 나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한지호와 백도진을 그 어두운 과거 속에 영원히 내버려둔 채 나의 진짜 빛나는 인생을 향해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이것이 나 윤서아의 가장 완벽하고 찬란한 복수였다.